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장을 보니까 이번 주 좀 쉽지 않겠구나. 약세장이 펼쳐지려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부 후퇴를 했습니다. 6월 FOMC 회의라는 큼지막한 그런 이슈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을 보니까 수급도 잘 받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되면서 조금 꼬리를 들 수 있을지 요거는 좀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는 있을 듯도 합니다. 자, 그럼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하락 전환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 만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 한 0.5% 정도이고요. 2,708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스닥은 6거래만 하락 전환됐는데 오후장 좀 힘을 낼까요? 지금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86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의 흐름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고용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이게 좀 문제였죠.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달러와 함께 급등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업률은 4%대라는 점을 우리는 좀 상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료를 안고 출발하니까 코스피가 2,700선 장중에 하회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후장 되면서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전 거래일 대비 지금 1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708선입니다. 바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그러니까 수급이 오늘 받쳐주지 않습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요. 기관 쪽에서는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000억 원 정도고 개인이 나홀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5,073억 원 매수를 하네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의 흐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이탈이 되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는 있습니다. 이달만 들어도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11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지속적으로 좀 좋은 뉴스가 붙어줄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잘 가야 SK하이닉스 역시 잘 가야 우리 시장에 좀 드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쪽에서 약간 빼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는 괜찮거든요. 뭐 차트 흐름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약보합거래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낸드가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이유를 댔고요. 그리고 경쟁사, 뭐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HBM3E에 대한 시장 점유율 우위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저장 장치 엔터프라이즈 SSD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방향성 탐색하는 상황에서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그래도 시총 상위주 중에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1.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모비스 쪽에서 국내 수소 연료 전지 사업 인수 이런 부분 절차를 완료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품질 개선이나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이고 다음 페이지 함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 좀 긍정적인 이슈가 그래도 개별 호재에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그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좀 계산을 쭉 해봤는데 11.2%가 났습니다. 이거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 기아니가 기아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작년에 그 대형 SUV 전기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EV 이제 9이 출시가 됐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고루고루 다 있어요. 소형, 중형, 대형, 세단에서 SUV까지 판매 차량 9개가 완성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선점하고 판매량이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오 오늘 강보합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증시 뭐 기억나시나요? 시장은 상승을 해도 하락 종목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오후장 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좀 줄어든다? 이거는 약간 반가운 신호일지도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좀 밉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주, 약세 이런 흐름들은 좀 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0.02% 방향성 지금 탐색하고 있고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지는 1시가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866선에서 힘겨루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과 개인이 동반 사자, 외국인이 나홀로 팔자 1,151억 원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 이제 코스닥 시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오늘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지난주 참 잘 갔잖아요. 저점에서 4거래 만에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2차 전지 핵심 광물이 좀 리튬입니다. 근데 리튬 가격의 하방이 좀 열렸다 이런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수요가 둔화가 되고 그리고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리튬 가격 하방이 좀 지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지난주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5.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번 주 굉장히 무거운 재료들, 그러나 중요한 재료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CPI 지표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6월 FOMC 단기적으로 방향을 크게 가를 수 있는 재료니까 관망 심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늘 강조했듯이 오후 1시 굉장히 오후장을 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 매기가 어디로 쏠릴 수 있을지 잘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생방송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한 달 무료 체험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마켓나우 3부 생방송 중에 옆에 QR코드가 나옵니다. 그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그 무료 신청하기 하면은 완료입니다. 저희가 선별해서 시원한 커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6월 한 달간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장 이렇게 보니까 좀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후 1시 기점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장중 저점에서 조금은 힘을 내더라고요. 어떤 시그널을 읽을 수 있을지, 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지금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지 오늘 시장을 일단 이번 주의 첫날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거래소 코스피의 자,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일봉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자,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는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이번 주에 대부분이 이 슈퍼위크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이벤트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이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자, 개파락 출발 이후에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개파락 제외하고는 남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한해서는 대부분이 개파락 양봉에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61선 눌림목 자리가 잡히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내일은 갭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자, 수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외국인은 1,100억 그리고 기관은 3,900억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더 이상 매도를 하지 않고 옆으로 기고 있다,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오히려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더 코스닥 일봉이 더욱더 좀 보기 좋은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금요일장에 오늘 장대 양봉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고 장대 양봉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20일선 가로막고 있지만 눌림목 자리에서 오늘 개파락이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자, 오늘 오전장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습니다. 멈췄고 오히려 더 기관은 수급 보시게 되면 오히려 더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수급을 매도를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번 주 오늘부터 15일까지죠. 자, 투르크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우즈벡의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2에 자원 외교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은 2차 전지의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자, 이 에코프로 BM의 오늘 개파락이 양봉에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로도 인해 가지고 외국인은 1,200억까지 매도 후에 자, 기관은 630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는 현실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오히려 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인지언정 오히려 더 지금 대한민국의 저점에서부터 V자 반등을 만든 것은 자, 2차 전지의 V자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오히려 더 바닥이 탄탄하게 만들었고 상방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종목 장세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홀딩하기 좋고 오늘은 2차 전지지만 내일은 오히려 더 이 영국의 원전 이 기업단들의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오후장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대응이 발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대왕고래, 자, 영일만 친구, 영일만 유전 쪽에 오히려 더 기술적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지수 플레이보다도 모멘텀 플레이가 조금 더 어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수와 연관성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도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되 섹터는 2차 전지와 그리고 원전과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영일만 그 대왕고래 테마에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를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목요일 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제는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지수 플레이로 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데일리 스피에 현재 잡히는 그런 섹터를 보니까 K푸드, 음식료 이쪽이 잡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기기와 2차 전지 장비, 이건 이제 5호장 되면 조금 더 탄력이 생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좀 노하우 전해주십시오. 대표님.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번 주는요, 대외적인 환경보다도 국내에서의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내수주 위주로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K푸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K푸드를 설명하려면 조금 여러분들의 이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K푸드가 먼저 움직였던 거는 불닭 볶음면의 글로벌화, 삼양식품이 시장을 한번 대한민국 K푸드에 대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오는 대한민국의 이 푸드, 다시 말해서 국내 내수주의 식품주에서 이 손바뀜, 다시 말해서 건너뛰기 손바뀜이 나면서 종목별로의 차별성은 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더 부각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그 열대야, 다시 말해서 여름의 이 더위를 통해 가지고 먼저 K푸드에 관련돼 있는 빙가류가 오늘 급등이 나는 모습입니다. 자, 피부 미용 의류 기기입니다.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의 해외의 매각 소식과 함께 이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관련 주들까지도 오늘 부각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자, 방산입니다. 자, 북한에서의 이 오물 풍선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돼 있는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방산주와 그리고 밸류 관점에 볼 수 있는 방산주들까지도 오늘 수급이 붙는 모습입니다. 자,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나요? AI 전력 인프라 쪽하고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전기차가 6등인데요. 전기차가 6등이 이 종목군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상승률이 작다 보니까 6등이지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의 시가 등락률로 따지고 보면 1등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거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대왕고래 쪽의 시멘트도 관련주도 오늘 4등으로 올라오는 모습에 오늘 이번 주는 월화수는 대왕고래 쪽 영일만 테마에 있어가지고 관련주들의 이 변동성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리기판입니다. SKC가 들고 올라오고 있는데 SKC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여러 가지 이제 SK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 가지고 SK의 지분 구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상승이 나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수소 쪽 그리고 간편 결제 페인트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개별적인 몇몇 종목들의 오늘 개별 이슈로 테마의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시작과 동시에 약세 흐름인가요? 정치 테마의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대왕고래가 의외로 오전장에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영일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대왕고래가 개파락의 양봉에 종목별로 편차는 있지만은 양봉의 색깔을 깊게 만들면서 시장의 약세 흐름에 오히려 더 이 테마의 이 관점에서 종목에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단알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원전은 내일 이 영국의 원전 기업단의 방문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곡물이라든지 피팅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약세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피팅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테마 다시 말해서 대왕고래 테마 쪽하고의 성향이 같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이제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음식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의 개편,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SK 때문에 그룹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전기가스, 보험, 조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큰 변동성은 없지만 오히려 더 지수 캔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좀 차분해지고 있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양 지수의 캔들 위치를 보게 되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첫날에 이 종목 포지션, 이 포지션의 전략을 좀 잘 가져가셔야지 이번 주 한 주는 무난하게 업앤다운의 사이클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에서 어떤 종목의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선택을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동스틸입니다. 오전장이 약세였습니다. 대동스틸이 오늘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대왕고래 쪽 영일만 테마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뿐만 아니라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 영향으로 오늘 오전장 약세지만은 개파락 양봉을 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코라든지 아니면 미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의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소 쪽과의 연관성, 신재생 에너지 쪽, 에너지 AI 전력 인프라, AI 발전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차트 포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포착에 보게 되면 자, 빙가류 오늘 점심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자, 혜태 제과는 브라보콘입니다. 자, 빙그레는 뭐다? 자, 메로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택을 추가적으로 받는 쪽은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자, 월드콘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빙가류 쪽의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의 전략적 파트너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V자 반등이 나도 나무랄 데 없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년의 하락을 딛고 오늘 급등의 거래량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추세를 여러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농심도 이제는 불닭볶음면의 이 분위기를 타서 신라면뿐만 아니라 자, 고급 제품들의 이 글로벌 판매 호조가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농심까지도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고가의 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무엇보다도 대부분이 개별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K푸드로 다 어느 정도 도배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 하고 내일 모레 목요일은 아닙니다. 월, 화, 수 종목 포지션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데일리 스핀에서 저희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 수익률을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딱 두 종목만 수익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월 9일 관심주였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까지 20% 수익률이 났고요. 그리고 빙그레도 관심주에 속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25%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 11만 3천 원 터치를 했네요. 이 점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오후장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전략 세워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 화, 수까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섹터뿐만 아니라 종목을 좀 선택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쌍끌이 매수로 자, 오늘 무엇보다도 눌림목 자리를 만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또 들고 왔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급소가 나올 때마다 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급소가 나올 때마다 이 자리였죠. 급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수익률 단기적으로 계속 보고 자, 사고 팔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첫 AI폰 수의 전망을 통해 가지고 오늘 부각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자, 고단층 인쇄 회로 기판의 MLB의 생산의 업체로 AI 가속기 및 네트워크 장비향 고단층 인쇄 회로판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조금은 아신 분들은 이수페타시스 모르면 간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술적으로 지금 매수 급소 자리 나올 때마다 알려드려야 되는 목적일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전 고점에 5만 4천 원 자리까지만 일단 먼저 보고 오늘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오후장 지수를 보시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여러분들은 매수하고 넘어가셔도 괜찮고 내일 자, 갭상승의 익절 아니면 내일 단봉의 21선 안착하는 자리에서부터 자,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전략적으로 오늘 이번 주는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너무 산적한 이벤트가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왼쪽에 보이는 대왕고래 테마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명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왕고래 쪽 영일망 테마에서 주도주가 누구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리만 나올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은 단일가 거래다 보니까 오늘 종가와 내일 장중에 좀 여러분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오늘 단일가 거래인 자리에서 개파락이 양봉의 5일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고요. 3시 넘어가지고 여러분들 5일선 상단에서 밀리지 않는 호가가 나온다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보합권에서 출발한다면 한국가스공사를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고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테마이고요. 주주를 보게 되면 정부입니다. 정부. 요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저희 이데일리 스피인의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실적이 어떤지 주주 현황이 어떤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어렵게 여러분들
어렵게 이 공시 들어가서 찾지 마시고요. 간단 명명하게 우리가 볼 것만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의 지금 현재 비율이 주주 비율이 26%, 한국전력이 20%, 국민영업이 7%, 우리사주가 2%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회사입니다. 정부에서 다 알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리스크가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적극 대응하는 걸 보게 되면 이 대왕고래 테마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부처 간의 TF팀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석유공사 이하의 한국가스공사는 조만간 이 시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이클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3시 넘어서 접근을 준비하자라는 의견의 두 번째 종목 한국가스공사로 들고 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주도주입니다. 또 여기 대왕고래에서 들고 왔는데 주도주, 다시 말해서 오늘 동양철광을 좀 들고 왔습니다. 동양철광은 요 중간쯤에 있는데 오늘 동양철광을 들고 온 이유는 오늘 약간의 개파락 출발 이후에 오늘 개파락 출발에 오늘 5일선이 현재 살아 있고요. 양인데 원래 양에서 오른쪽 양이 어제 금요일장에 보이는 음봉을 다 덮어 먹여야지 매수 급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갑을 방론이 많습니다. 좋다, 나쁘다,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석유를 퍼다 줘도 이것을 먹물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안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뒤엎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수많은 재료를 끄집어내면서 시장의 여론을 돌리려고 홍보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더 안티가 많을 때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대형고래 테마, 영림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더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월, 화, 수 안에 여러분들의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왕고래 테마 쪽의 주도주의 두 종목, 한국가스공사와 동양철관을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번 주 월, 화, 수에 매매를 하자는 입장에서 세 번째 종목, 동양철관을 들고 왔습니다. 동양철관은 가스 및 석유 수송용 관관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점상 다음에 5일선 이탈하지도 않고 상단에서의 손바뀜이 나고 있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오후장 그리고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수급 확인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세 번째 종목 동양철관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관심주 3개 말씀해 주셨고요. 못다한 이야기 만날 수 있다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대왕고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오전장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많이 지켜봤었죠. 오늘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는 너무 산적한 이벤트가 많았는데 의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 갭상승의 음봉이 나는 시장이고 지수 플레이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월, 화, 수는 여러분들이 대외적인 환경에서 비껴나 있는 내수주뿐만 아니라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이고 그 모멘텀 플레이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가 꼭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중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데일리 온 유튜브 라이브에서 8시 30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가지고요.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온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저희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데일리 스핀 한 달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방송할 때 QR코드가 나옵니다. 옆에 QR코드 접속을 하셔서 스캔을 하셔서 무료로 저희가 하는데 그 신청하기를 완료하면 이벤트가 완료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몇 분 선별해서 또 시원한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진행되는데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이벤트 공지까지 해드렸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 포착된 종목과 이슈는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뭐 음식료, 폭염 이쪽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우선 음식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석 달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밀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주요 밀 수출국에서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나왔는데 폭염 관련주 오늘 튀고 있습니다. 한낮 체감 온도가 당분간 31도를 넘어서 덥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상장 회사인데 야놀자가 지난주부터 관심권입니다. 한국의 여행 플랫폼 기업인 건 아실 텐데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서 약 5,473억 원 정도 조달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이 기업 가치로 최대 12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또 분석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미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한 사모펀드 운용사 이키메드가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시스 메디커, 이것도 이데일리 스핀에 잡혔잖아요.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라는 기사인데 만약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제이시스 메디칼은 자진 상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방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 이 풍선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이제 커지자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방산주 전략 저희가 또 이후에도 좀 봐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해운, 제약바이오, SK그룹 이런 쪽이 관심사네요. 자, AI 포착된 이슈와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서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제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만나보실까요? 네. 네, 이번 주는 뭐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또 FOMC 좀 굵직한 이슈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장중에는 이 선을 밑돌았다가 다시금 2,70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 네. 이번 주도 약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네. 수요일 이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난주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불어닥쳤죠. 유럽 중앙은행의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의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우리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력을 잘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이 27만 2천 명이 잡히면서 전월치 16만 5천 명 그리고 시장 예상치 19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또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타나면서 시초 약세를 조금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표나는 오는 12일 날 13일 날 발표나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6월에 FOMC 정례 회의가 12일 날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때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어떠한 발언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점도표, 그러니까 지난 3월 이 FOMC 전도표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주었는데 이번 FOMC에서는 이 아무래도 조금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1회에서 2회로 감소되는 그러한 신호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수요일이 상당히 좀 두렵다라는
그런 언급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또 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뉴욕 증시가 일정 부분 지난 금요일 날 약세를 보였는데 이 금리 인하가 없어도 미국 경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한된 낙폭을 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시초는 조금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하시다가 한 수요일 정도에 이제 CPI 발표 나는 거 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현재 최악은 아닌 상황. 예,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를 이끌 주역은 역시 실적의 답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을 봤지만 그 기업 실적이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인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호실적주는 어떤 거에 주목을 해야 될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업종에서 그나마 좀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 첫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네. 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많이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저평가로서 이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호실적 섹터는 바로 음식료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혜태 제과식품이나 크라운 제과 같은 것들을 미리 잡아 놓으신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대상 농심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아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참조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음식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섹터, 호실적은 나오지만 애매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섹터가 해운과 조선입니다. 최근 이제 이 해상 운임료가 증가하면서 이 해운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고 또 조선 관련주들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는데 상승력이 좀 나오다가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FOMC 정례회의 이후 그리고 이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다 난 후에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 해운과 조선도 같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섹터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 증시 굵직한 그런 그 이벤트나 뭐 지표가 발표되면 이제 우리 시장 본연의 그 힘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14일 금요일에는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에 대한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편입이 예정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가 몰리기 마련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알려진 부분도 있고 이거는 과연 접근이 유효할지도 궁금하고요. 네.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그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코스피 200에 일단 들어가는 6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세아제강지주, LNF,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들 종목을 한번 싹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LNF, 두산 로보틱스, 한미반도체, 이 코스모 신소재 등은 이미 자기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굉장히 높게 형성시키고 주가도 많이 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지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이 주가 흐름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또는 약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네 개의 종목보다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 대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끌어올렸더라고요.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일정 부분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높게 형성된 종목을 만약에 이제 이들 종목 중에 접근을 하신다면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이제 유일하게 저평가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아제강지주인데 지금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아제강지주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
국면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 200 편입 이후 또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튀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 코스모 신소재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 싱가포르 버블맵에서 방산주 전략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네. 지금 남북 갈등 이런 부분 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강했다가 2분기 좀 주춤하는 전체적인 모습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신경 쓰이고요. 방산주는 증권사에서는 조정시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이미 이제 작년부터 방산주는 좀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네. 하지만 이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이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LIG 넥선 이 대표적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특히 이제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눌리지도 않고 지금 옆으로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일정 부분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면 한 번 더 또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배당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배당 수급도 어느 정도 쏠릴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평단을 끌어내려서 연말에 이 배당에 따른 어떤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그리고 또 배당까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이 방산주들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단기간 급등했던 그런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 혹시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이런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배당과 수익률 두 마리의 토끼로도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서 예, 최근 어떤 흐름을 좀 타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네. 이제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배당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은행이나 네. 증권주 그리고 또 보험주 보험, 네. 이런 이제 금융 관련주들을 이제 많이 노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3년간 이제 배당 그 지급액과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네. 그래도 이 은행권과 보험권과 이 증권가 쪽이 배당 수익률이 좀 양호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섹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주가도 서서히 상승이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상승에 따른 기대 수익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한 7월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좀 잡아 놓으신다면 12월에 이제 배당 수급이 몰리면서 어느 정도 배당 기대감에 따른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의 상승력도 일정 부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배당락이 되면은 또 주가가 일정 부분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더라도 지금부터 잡아 놓으신다면 충분히 이 배당 수익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가 수익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뭐 대신증권이 이제 배당을 좀 괜찮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주는 한 대신증권이 괜찮을 것 같고 은행주는 이제 기업은행 쪽이 조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은 현대해상 그리고 게임주는 컴투스 실적은 그렇게 많이 막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컴투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 쪽으로는 SK텔레콤 정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차례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파도가 이제 가면은 그 다음 좀 기다리고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듯합니다. 이런 분석 들어보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까 해서 한때는 이제 국민주로 여겨졌던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3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데 지금 AI 경쟁력이 불안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웹툰 성장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이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카오 회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한때 이 국민주로 등극을 했던 이유가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비대면 인터넷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대규모 자금이 그쪽으로 쏠렸고 네. 그 대규모 자금을 이제 IPO로 회사 분할과 IPO를 통해서 흡수를 하면서 외형적 확장을 크게 꾀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도 띄우고 회사도 크게 키우고 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회사를 키운 이후 아무래도 좀 성장에 대한 어떤 둔화가 나오고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빠른 성장이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당히 많이 붙었던 주가 프리미엄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다시 한번 또 크게 성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년간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을 하면서 횡보하는 그런 추이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카오의 회생 포인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 몇 년 정도 여유를 두시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남은 5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네. 공략주는 뭐가 있을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첫 번째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전자제품 제조 판매, 전자부품, 반제품 무역과 도소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좀 이제 이슈가 많아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2차 전지 쪽도 있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소재 쪽도 또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마이크론 반도체 공급 대리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국내 판매하는 전장용 반도체의 9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종속회사인 GPI로 이 2차 전지 제작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GPI를 통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1차 협력 업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소재로 지목한 이 하프니아 강유 전체 기반의 낸드 플래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유니트론텍이 일본에서 이 일본 후지츠에서 FRAM이라는 것을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 강유 전체를 기억 소자로 하는 이 비휘발성 메모리로 FERAM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강유 전체 관련주로도 엮여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URC100이라는 이 컴퓨팅 모듈을 최근에 이제 상용화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에 들어가고요. 이 Q사에 이 AI SoC를 탑재해서 이 고성능 연산 처리가 가능해 로봇 인지 판단 자율주행 기능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7,400원 이하로 천천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좀 끌어내리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1차적으로 8,000원, 2차적으로는 9,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론텍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이 매수 자리네요. 목표가 8,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이슈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임원 6명이요. 자사주 11억 5천만 원 규모를 샀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좋은 신호입니다. 시장 흐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원들이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니까요. 이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삼성전자 DS 부분은요, 작년 반도체 매출이 32.4%나 줄면서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요. 근데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죠.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77% 성장한 1,632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7만 전자 벽에 딱 갇혔는데 이제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